아침이에요. 날씨가 어제도 비가 왔는데 오늘도 비가 올 것 같아요. 6시 16분. You still here? Huh? Same kid. Yeah, same kid. Yeah, same kid. 여러분 아까 보셨죠?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빵집에서 만났던 아이예요. Study hard, he's bomb. 그러니까 저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화가 확 나네. 지금 자수성가한 이 아줌마가 작게 이제 식당을 시작해서 이 근방에 한 6개, 7개의 식당을 깔아놨어요. 조그만한 식당을. 여기에요. Oh, hello. Hi. Long time no see. Shy. 이렇게 해가지고 179페소예요. 그러니까 한 4,500원, 5,000원 하는 거죠. 이제 이 집을 알게 된 뭐 스토리는 좀 긴데, 아무튼 역시 이 홍콩 스타일이라서 뭐 그렇게 뭐 화려하진 않아요. And put here is good. 여기다가 찍어가지고. Yeah. Oh, it's spicy. 아우, 또 스파이시. Yeah. 아, 조금 짜다. 조금 짜요. 봉쇄 기간 동안 소금기를 좀 많이 줄였더니 입맛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이게 신이강에 들어가는 그 이파리로 만든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Chili and coconut milk. Yes, and this one I think is fat. What do you call this? Pork. To make it tasty. Caldereta. caldereta. Beef caldereta. 소고기로 만든 거예요. 맛있어요. 7시 18분. 어제 보셨던 그 아이는 2년이나 지났는데도 왜 계속 국어를 하고 다닐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일까요? 아닐걸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여러 번 마주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한 번에 알아보는 거죠. 어릴 적 이런 경험을 하면 평생 그러고 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분들께서 야 꼴값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필리핀 사람들에게 하던 이야기니까 뭐 누구나에게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또 실천으로 옮기는 필리핀 친구들도 있었고요. 간혹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필리핀 서민 하위층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올렸죠.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주된 내용은 이 필리핀에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부를 가진 상위층이 계속 부를 대물림하고 하위층은 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긍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임금이 낮기는 낮거든요. 그렇지만 필리핀의 GDP는 대한민국보다 5배, 6배 작아요. 그리고 달러를 흡수할 수 있을 만한 큰 산업이 존재하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급여를 올리게 되면 싼 물건들을 만들어낼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물가도 동시에 상승하겠죠. 아무튼 저는 이런저런 문제들도 있지만 필리핀 서민 하위층이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싹이 조금 트려고 하는데 새가 날라와서 그 싹을 쪼아버리고 또 힘겹게 다시 싹을 키웠는데 또 새들이 날라와서 그 싹을 쪼아먹고 그 싹이 줄기를 내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필리핀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착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필리핀 큰 산업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비숙련 노동, 그러니까 월급이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그것도 게다가 주급으로 몇만 원씩 쪼개서 주다 보니까 이 월급 받는 날이면 특히 어려운 집인 경우 식구들이 다 들러붙어서 거덜이 나요.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기꺼이 그 희생을 감당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너무 착해요. 이런 필리핀 사람들을 가끔 마주하게 되는데 그 중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게다가 방법도 모르고 방향도 잘못 잡고 그저 희생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겐 뭔가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남 걱정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어렴풋이 이 일 말고 다른 어떤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그래도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떤 다른 사업을 하려면 목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목돈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매번 이야기를 해요. 이럴 때 그래도 말이 좀 통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걸 목격하게 돼요. When the result came out this morning, negative.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기분이 조금 안 좋았는데 이제 그녀의 이제 작은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골반 뼈가 이제 골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때 그 작은 할아버지 옆에 이제 병간호를 하던 먼 친척이 그 스왑 테스트라고 해서 그 비슷한 검사를 하는데 첫 번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거의 한 뭐 일주일 동안 옆에서 병간호를 했는데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으니까 사실 이 코로나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제가 그녀의 이제 작은 할아버지의 사연을 제가 잘 알아요. 정말 노력해서 이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나와서 다행이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뭐 울고 있어요. 이건 1,000페소예요. 한국 돈으로 25,000원. 이 돈으로 길거리에서 사탕을 팔던 껌을 팔던 뭘 하던 20% 남는 장사를 해서 이 수익금을 쓰지 않고 다시 덮어 씌워서 또 20% 남기는 식으로 한 50번 정도 하면 얼마가 될까요? 1,000페소 한국 돈 25,000원으로 20% 수익을 덮어 계산을 한번 해보면 10번 덮었으면 15만 4천 얼마가 되죠. 이걸 필리핀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에이 겨우 15만 원? 좀 이런 반응이에요. 사실 얼마가 안 되죠. 그런데 한번 더 가볼게요. 이 20% 10번을 더 반복하면 결국 95만 8천 원, 2만 5천 원이 100만 원이 됐어요. 이럴 때 약간 관심을 가져요. 10스텝 더 가볼게요. 얼마가 됐죠? 600만 원이 됐어요. 2만 5천 원으로 30스텝 걸었더니 240배가 된 거예요. 이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10스텝 더 가볼게요. $3,670만 원이 됐어요. 필리핀 1페소를 한국 돈 25원으로 잡고 환산하면 146만 9천 페소예요. 필리핀 서민들에게 얼마를 벌고 싶냐 라고 물어보면 100만 페소를 벌고 싶다라고 해요. 자, 보시다시피 100만 페소를 훌쩍 넘었죠. 10스텝 더 가볼게요. 900만 페소. 여기서 한 스텝 더 나가면 1100만 페소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되면 대부분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10스텝까지는 몇십 원짜리 사탕 껌 팔아서 가능하지만 점점 액수가 커지면 사탕 팔아서 다음 스텝에 도달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거기에 맞게 업종을 변경하거나 점포수를 늘려가는 거죠. 장사가 잘 돼서 막연하게 점포를 늘리는 것과 다음 스텝의 숫자에 도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점포를 늘리는 건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목표가 뚜렷하니까요. 서울을 정말 가보고 싶어 하는 시골 청년이 그것도 운전해서 가는데 내비게이션도 없고 중간중간 이정표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을 단지 가겠다는 그 마음만으로 도착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옆에서 이쪽 길로 가야 됩니다. 저쪽 길로 가야 됩니다. 이야기까지 안 해주면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이 과정을 겪어내기 위해선 초반에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싹이 트고 줄기가 올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온 식구가 그 열매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너 자신의 싹을 보호하고 줄기를 보호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잠깐 나쁜 아들, 딸이 돼야 한다. 필리핀 서민 하위층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너무 착하고 이걸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실천을 해보면 손해는 없는 거예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그 집.